과연 청담동이라는 곳에서 헤어살롱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한 달의 수입은 얼마일까요? 제가 받는 커트비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실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 고객분들에게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저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헤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자녀분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안정되고 그리고 높은 소득과 어떤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들 측면에 봤을 때 좋아 보여서 아마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단순히 꾸미기만 좋아한다고 해서 이 일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연 청담동이라는 곳에서 헤어살롱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한 달의 수입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던진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고소득의 월급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제가 좀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억대 연봉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이 웬만큼 공부하기가 싫어서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말 긴 시간 노력을 해서 그 위치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단순히 그렇게 꾸미기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것부터 얘기를 시작하자면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 헤어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단 한 명도 이런 분야에 하는 선배나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에서 단 한 명 유일하게 헤어를 선택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우선 그때를 떠올리면 되게 신기하죠. 제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잊었니?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꿈을 헤어 디자이너라고 적었잖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추천하셨습니다. 네, 제가 17살 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사실 그림 그리는 거, 미술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해야 되나, 정말 이런 분야, 이제 헤어라는 분야를 내가 시작해도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미술은 정말 크게 성공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때만 해도 미용 관련된 학교나 학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정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용 관련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의 강남 청담동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연예인들이 있다는 그 유명한 핫플레이스 이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청담동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쪽에서 그냥 경험만 해보고 내려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거나 뭐 펌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만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말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 고객들에 의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정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면서 정말 이 일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다시 생각했던 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영교시부터 밤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독서실에 있던 그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머지 시간까지 쪼개면서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정말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만 이 직업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이 서울에 온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20년 전에 저와 지금 제가 바뀐 것처럼 그때의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미용과 현재 저희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미용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가치에 맞는 가치를 지불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고객분들은 단순히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자녀분들에 대한 상담, 이 일에 대한 정말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로 키우고 싶다. 단순히 그냥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와 정말 오래가는 디자이너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건 정말 순간적인 일이고요. 그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오래가는 디자이너, 그리고 고객에게 존중받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건 전문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받는 커트비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실까요? 쉽게 생각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우리 흔한 말로 억대 연봉 혹은 월 1,000 이상은 벌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비교하자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한 동생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초, 중, 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나 급여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야든 저희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쉽게 대충 해서는 절대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야에서 그에 맞는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저희 이야기의 결론은요. 자녀분이 공부를 안 하고 꾸미기만 좋아한다고 해서 절대 이 일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헤어 디자이너는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그런 디자이너로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소클래스TV였습니다.